안녕하세요. 수다방TV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요, 부동산 저처럼 실패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격과 구조만 보고 집을 얻었어요. 이사를 하고 짐을 들여놓으려고 보니 이 방 바닥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못 쓴 거죠. 짐을 들여놓지 못하고 마당에 놓고 비닐을 다 덮어놓고 3일 동안 있어야 했어요. 마당에서 방으로 옮기는데 이사를 2번 한 격이잖아요.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3살 이렇게 됐을 때였는데요. 골목에서 바로 내 부엌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생각을 하고 얻었어요. 어느 날 나갔다 들어와 보니 도둑이 든 거예요. 그냥 샷시문 하나에 조그만 부엌에 방 하나 있는 집에 가져갈 것이 무엇이 있어서 도둑이 들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네 어르신들이 결혼 때 받은 뭐 폐물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신혼집을 노린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다행히 괜찮았어요. 원룸도 그 중에 한 곳은 한 번씩 가서 자려고 하면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채광도 좋고 환기도 잘 되는 곳이었는데 왜 이렇게 썩는 냄새가 날까?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기역자로 된 부분이 외벽이었는데 걸로형 산산이 일어나면서 벽지가 썩어가지고 덕지 벽지만 붙여서 멀쩡해 보이는 집이었어요. 뜯어냈더니 시멘트가 완전히 시꺼먼 거예요. 그 시꺼멓게 된 상태의 벽을 다 긁어내고 말리고 곰팡이가 슬지 않는 걸 사다가 또 발랐어요. 그렇게 원룸을 개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봐서 곰팡이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바닥에 숨어서 벽에 곰팡이가 슬었는데 벽지만 깨끗이 발랐다고 괜찮은 것이 아닌 거였다는 거죠. 전세와 월세를 다닐 때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집을 사게 된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갔는데요. 가격이 마땅해서 등기부상에 아무 이상만 없다면 내일 계약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 계약을 하러 갔는데 저희랑 같이 절충한 금액에서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 기분이 나빠서 그 집을 계약을 안 했어요. 9년 동안 그 지역은 내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2배, 3배 오르고 있는데 다른 동네로 가서 살게 된 집은 9년 동안 집이 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답이죠. 제가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에 뭐 알아본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곳이 좋으니까 가서 그냥 살려고 했고 또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 더 달라니까 나는 기분이 나빠서 안 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지역을 공부를 하고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2천만 원 더 달라 해도 샀겠죠? 그래서 기회가 왔는데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놓쳤다는 거예요. 오르기 시작할 때쯤에 남편이 부산 쪽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동안 9년 동안 살다가 팔은 집은 팍 올라가지고 제가 팔았던 금액의 2배가 오르고 있었어요. 정말 잘 비껴나가죠.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완전히 터를 잡고 살 생각이었다면 그곳에 사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잠깐 부산에 내려간 거잖아요. 한 2, 3년 살다가 올라올 생각을 했던 사람이 부산에다 집을 샀다는 게 잘못인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가 됐으니까 서울에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모자라니까
융자를 받지 않고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산에서 진짜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그 집값이 또 2배로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은 가볍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길 하나 차이로 집 가격은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공부를 했다면 길 하나 차이지만 조금은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융자를 받더라도 그 집을 샀겠죠. 저희는 길 하나 차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게 그거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무식하게 그런 마음으로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은 오르지 않고 길 하나 차이였지만 그 지역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실패한 거 맞죠? 물론 그때까지는 한 가구 한 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 팔아서 다른 데 옮기려도 뭐 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조금이라도 올라주면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저는 오래도록 살 거라고 봤는데 제가 아파버린 거죠. 전원주택은 첫 번째가 내가 지으지 않으려면 내가 살려고 한 집을 사야 하는 거예요. 살아보고 전원주택을 갔어야 하는데 살아보지 않고 그냥 무대뽀를 덜컥 산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 팔으려고 지은 집을 산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5년을 살았는데 5년 동안 공사만 했습니다. 내내 고생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집은 따뜻해졌어요. 이 집은 정말 집 주인이 살으려고 지어놓은 집이더라고요. 가격도 딱 원하는 만큼이고 정말 디테일하게 너무 예쁘게 유럽식으로 잘 지어놓은 집이었어요. 자재도 물론 정말 좋았고요. 너무 잘 지어놓은 이 집에 저희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사무실과 창고가 필요하다. 그 이유 하나로 둘이 살면서 60평이 되는 전원주택을 사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덜컥 사놓고 양평에 있는 집을 팔으려고 해보니 이게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택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를 저희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도시에서는 내가 나가려고 하면 대충 날짜를 맞추면 맞춰줬는데 특히 전원주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팔고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급하니까 전세를 놓게 됐죠. 아파트 같지 않고 주택은 전세를 두다 보니 그 집에서 제일 허름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값은 점점 떨어지겠죠. 물론 이 집은 정말 대만족이에요. 살기에 너무 편하고 전원주택이지만 너무 따뜻하고 거실을 가나 식당에 가나 안방에 들어오나 사무실을 가나 창고를 가나 어디를 가나 마음에 들어요. 마당에 가도 마음에 들고 반은 아파트처럼 살고 반은 주택처럼 살아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허리와 무릎을 시술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슬픈 이야기겠지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방을 얻으실 때나 집을 사러 다니실 때도 꼼꼼히 정말 꼼꼼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고 쾌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실제적인 경험이니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찍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